자, 세원고 18번부터 20번 질문 마무리하고요. 얼른 개념 강의 끝낸 다음에 워크북 빨리 매진해야겠죠? 자, 얼른 보고 마무리해서 이번에 중간고사 좋은 성적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18번 질문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질문이어서 좀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19번에 20번은 좀 옛날 질문이라서 요즘 애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 아마 충분히 내용만 숙지하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8번 같은 경우 내용 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좀 시켜드릴게요. 자, 잠깐 세원고 자, 18번부터죠. 자, 32쪽 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민주주의, 시민 이런 개념을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나와서 좀 친숙하고 반가우셨을 텐데요. 저때 당시 고대 그리스 정치에서 얘기하는 시민과 지금 현대 사회 정치에서 얘기하는 시민과 다른 개념이야. 지금의 시민은 노약자든 여성이든 어린이든 성인 남성이든 간에 모두가 다 투표권, 즉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때 당시 시민은 좀 좁은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저때 당시에는 우리가 aristocrats라고 해서 귀족들 있잖아. 귀족들과 그 다음에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만이 정치의 권력을 누릴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반 남성들도 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때 당시에는 여성과 노약자,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시민의 개념에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좀 더 자유평등과 관련된 시민으로 이걸 이해하면 이해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과는 좀 좀 유리된 채로 좀 분리시켜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렸고 A1의 emotionless, 감정이 없다죠. 그러니까 감정이 없다와 관련된 건 뭐 당연히 가장 직관적인 expressionless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detached, 뭔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감정과 좀 분리됐다라고 해서 detached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요. A2, exercise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다가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다 할 때 그 행사하다야. 가장 대표적인 게 exert란 단어. 그래서 요거 정도만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forbid, 금지하다잖아요. 금지하다와 관련된 유의어는 굉장히 많으니까 prohibit, ban, disallow, exclude, rule out, 그리고 outlaw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불법으로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forbid와 비슷한 뜻이겠죠. 그래서 이 정도 단어 보시면 되고요. 단어의 중요성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거는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B1, however가 그러나라는 뜻으로 쓰이려면요. however 뒤에 이렇게 콤마가 있어야 돼. 근데 이 콤마가 없다는 건 이게 부사가 아니라 뒤에 있는 올드를 수식하는 뜻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owever는 복합 관계 부사. 그래서 no matter how랑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얼마나 늙었든지 간에 그들이 citizens of Socrates' republic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얼마나 나이가 먹었던지 간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공화정의 시민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콤마하고 위치네요. 그럼 딱 두 마디 뭐라고? 접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계속적 문법이 쓰였고, 자, B3 같은 경우는 자, it's answered because of라고 해서 이제 명사가 나올 텐데 the danger라고 했잖아. 근데 it pose는 위험이나 문제 같은 걸 제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우리가 포즈 잡다 할 때 사진 찍을 때 포즈 그거고요. 그래서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요. 왜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danger를 선행사로 잡고 있는 목적 관계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또 콤마하고 후 나왔네. 그러니까 이것도 접선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B4, frightening이라고 했잖아요. 자, frighten 같은 경우는 무서워하다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frighten은요, 타동사예요, 타동사.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석해야 돼? 무섭다가 아니라 뭐뭐를 무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frightening place를 수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섭게 만드는 장소라고 해야죠. 여기다 frightened 해버리면 대참사죠. 장소가 지가 무서움을 느꼈다는 뜻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콤마하고 끊어줬네요. thus 따라서 weakening, 자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뭔가 분사구문이 조금 리딩 부스터에서 배웠듯이 그래서 weaken, 약하게 만들었다라는 결과적인 느낌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겹네요. 또 나왔어요. citizens 선행사 잡고 그대로 연결하는 계속적용법 또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including이라고 해서 딱 끊었죠. 그래서 by forbidding them to practice. 자, forbid는 금지하다예요. 그래서 allow는 허용하는 거고 forbid는 금지하다겠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금지를 해야 뒤에 있는 practice라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forbid가 나오면 즉 목적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무조건 온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법 중요성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나올 가능성 없고요. 자, 문장도 하나만 보면 이게 서술형 영작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당연히 없겠지만 그래도 포인트가 좀 있는데 This is why 자, 여기서 끊어주면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그게 뭐야? 투부정사가 이제 진짜 주어 부분이죠. 근데 투부정사는 준동사잖아요. 자, 준동사는 뭐를 갖는다? 의미상의 주어를 갖는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맞춰서 해석을 하면 이것은 중요한데 왜냐면 republic 그 공화정이 아니면 대중이 뭐 하는 것 발휘하는 것 moral censorship 도덕적인 검열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잡고 투부정사를 써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형성할 수 있는 원리만 아시면 돼요. 저걸 영작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죠? 자, 넘어가서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내용이 중요해요. 자, 이 지문은 원래 흐름 판단 문제였어요. 그래서 흐름상 관계없는 문장 고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장이 크게 날아가면 짧아지겠죠, 지문이. 그래서 조금 지문이 짧아요. 그래서 요거는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오히려 짧은 문제가 내용으로 물어봤을 때 파괴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내용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되는데 자, 얼마나 나이가 들었던 간에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공화정의 시민이란 도덕적이고 지적으로 좀 마이너하대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항상 다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시민 생각하시면 안 돼. 저때 당시에 소크라테스가 생각한 공화정의 시민은 뭔가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지적으로 뭔가 좀 모자라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좀 모자라다는 거예요. 나이가 얼마나 많든지간은 나이가 많으면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죠. wisdom.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얼마나 생기든 간에 그건 무시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시민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좀 도덕적으로, 그다음에 지적으로 열등하다, 귀족층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의 가디언십은 보호란 뜻이죠, 보호. 그래서 도시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공화정의 시민은 도덕적, 지적 약자이기 때문에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잠시 혹시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할게요. 잘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공화정의 시민은 뭔가 약자이니까, 약자이기 때문에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대요. 이게 핵심이죠. 자, 그래서 this guardianship, 이러한 보호는요, extend, 확장돼서 어디에까지 영향을 끼치냐면, poetry는 운문, 즉 시죠, 시. 시 자체도 확장이 된다는 건 그러니까 저기도 뭔가 보호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도 뭔가 도시가, 즉 국가가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센서, 검열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도덕론에 위협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열되어야 한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여기서 더 구체화되죠. 자, 사회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 도덕적으로 불안전하니까. 그래서 사회는 더 나아가 도덕적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운문, 즉 문학이죠, 문학. 운문을 검열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도덕적으로 약자인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명분인 거죠. 그래서 주제가 더 구체화됐어요. 그래서 시민을 보호한다라는 큰 개념에서 운문을 검열해야 된다. 즉 문학 작품을 검열해야 된다라는 핵심으로 좁혀온 겁니다. 자, 3, 4, 5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시인들은 잘못됐대. To show heroes and even more so 영웅들을 보여주는 방식에 있어서 잘못됐고, 그리고 심지어 신을 묘사하는 방식도 잘못됐대. 그래서 뭔가 신이 막 웃고 울고, 그 다음에 뭔가 성미가 급하고 뭔가 좀 고약하고, 그 다음에 greedy 욕심 많은 사람으로 막 이렇게 비춰지게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을 보고 영웅을 보고 뭔가 숭배하고 그 다음에 존경해야 하는데, 뭔가 일반적인 사람처럼 욕심내고 뭔가 성깔 더럽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they must be represented. 소크라테스가 생각했을 때는 신들은 항상 뭔가 감정이 없는 좀 절제된 상태에서 sage가 현자란 뜻이에요. 현자. 그러니까 성인이죠. 성인. 뭔가 종교적 그 이상과 가치에 다다른 멋있는 사람들. 그래서 현자처럼 뭔가 감정이 없도록 표현해야 된대요. 그래서 this is the only example that should be given.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5번. 그래서 poets are also wrong. 자, 이것도 잘못했는데 또 이것도 잘못하고 있대. To describe Hades. 하데스를 뭔가 두려운 장소로 묘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weakening the courage. 뭔가 용기를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용기를 약화시키면 어떻게 얘네가 여기서 스테이트는 국가예요. 전쟁이 터졌으면 국가를 위해서 싸우고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그럼 그런 용기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하데스를 무서운 장소로 표현하니까 뭔가 사기가 떨어지는 거죠. 도덕적 사기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도덕적 사기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인들 다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인들을 비판하고 있죠. 특히 두 가지 측면인데, 첫째, 신과 영웅을 무감정한 존재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하데스 얘기가 나오는데 하데스를 너무 무서운 장소로 표현해서 하데스를 무섭게 표현해서 시민들의 용기를 잃게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일반 시민들의 도덕적 사기, 저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학은 저런 생각을 싹트게 할 수 있으니까, 인간한테. 그러니까 문학을 통한 자유로운 표현을 억제하려고 한 거야. 왜? 문학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르는 것이지, 결코 자유로운 생각을 표현하고 자기가 멋대로 제멋대로 살 수 있게 하는 지금의 시민평등 사회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시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을 검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예전에 한 70년대, 60년대 때만 하더라도 군부 독재 시절에 검열했죠.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상을 검열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북한도 막 그러잖아.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자유와 뭔가 누리는 거,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감히 생각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교육을 통해서 통제하고 있죠. 사상을. 그러니까 사상을 통제한다는 게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국가를 존재시키는 데서 가장 근간인 거죠. 그지? 그래서 마무리를 This is why it is important for the republic to exercise moral censorship of artists and poets. 그래서 예술가와 시인들에게 도덕적 검열을 시행하는 것은 정당하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including by forbidding them to practice their profession. 그래서 직업을 아예 못 갖게 금지시켜 버린다든가, 아니면은 city, 그러니까 도시가 그것을 요구하는 뭔가 건전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런 것들을 기꺼이 금지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예술가들의 예술가들을 예술가들의 도덕적 검열은 중요하고 무엇보다 소크라테스가 생각했을 때 타당하다고 여기는 거지. 자, 이거는 소크라테스가 생각했을 때 올바르다라는 거야. 정설이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만 잘 숙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제를 볼까요?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문 주제는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도덕적 검열의 필요성. 도덕적 검열은 필요해요. 왜요? 건전하고 올바른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휘 정도 좀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왜냐면 중심 내용으로 묻기에는 조금 부적절해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선생님들이 어휘나 내용 같은 거를 좀 출제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지체 없이 38쪽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조금 옛날 지문이라서요. 단어를 좀 보면 unpredictably, 예기치 않게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randomly, 무작위로, 그 다음에 arbitrary가 자의적인, 그러니까 제 멋대로란 뜻이에요. 그리고 casually도 무심히, 우연히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unpredictably와 대치되는 유의어고요. 그 다음에 dim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fade, darken, shrink, reduce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keep은 못하게 하다. 그러니까 요거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유의어 많이 외우죠. 뭐 keep A from B, prevent A from B, inhibit A from B 이런 식으로 외울 텐데요. 아마 이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vary는 다르다. differ 내지는 diverge. 자, 단어가 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무난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are like pigeons. 자, 여기 보시면 마치 피전, 저기 비둘기 같은데 비둘기가 뭐해요? at a button, 버튼에다가 패킹, 쪼고 있는, 그래서 버튼을 쪼고 있는 피전과 같다. 현재 분사가 수식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A2, annoy 같은 경우도 우리 아까 봤던 frighten이랑 똑같아. 화나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annoy는요, 화가 나게 하다라고 하셔야 돼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it is often annoying.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고 성가시게 해야겠지. 그래서 현재 분사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have, glad to have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요. 당연히 왜 그러겠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했지. 신기하게 18번이랑 문법 흐름이 좀 똑같죠. 이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종속 접속사 that such rewarding email comes unpredictably.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리고 does not deem 얘가 동사고요. deem은 타동사니까 its attractiveness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or keep 그래서 V1 그다음에 V2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 3인칭 단수잖아요. 대시. 근데 왜 keeps가 아니라 keep이냐면 does not이 붙었으니까 does로 수의 일치하시면 돼요. 왜냐면 does가 여기서는 그 부정문 만들 때 쓰는 두라서 조동사죠. 그래서 동사원형 1, 동사원형 2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둡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방해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의외로 요 keep도 조금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with what is termed라고 됐네. 전치사니까 목적어 자리죠. 전치사 뒤에 명사, 즉 목적어가 와야 되잖아. 그리고 그러면서 주격 관계대명사 역할까지 하면서 관계대명사 what이 쓰인 거죠. 그 다음에 that is, rewards that vary. vary는 동사고 that은 주격. 그래서 선행사 rewards 수식하는 거죠. 자, 문법은 너무 단조로워요. 그죠? 출제될 가능성은 딱히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장 독해에서 이제 의미상으로 좀 중요한 거, not A but B. 자, A가 아니라 B다니까 당연히 B가 중요하지. 그래서 on the contrary, 반대로 the most effective of maintaining a behavior. 행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not, 이게 아니라 but. 그래서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뭐다? variable reinforcement라고 termed, 용어가 정해진 것과 상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죠. not A but B, 뒤에가 중요하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딱 하나만 확실하면 돼. 내용만 이해하면 돼. 그래서 내용과 관련된 문제만 나올 건데요. 자, 그래서 1, 2번 보면요. According to Skinner, we too in most aspects of our lives. 스키너에 따르면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둘기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비둘기가 뭔가 조그만 스낵을 먹으려고 자꾸 버튼을 쪼는 거. 그러니까 버튼을 쪼으면 자꾸 먹이가 나오니까 이제 계속 쪼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행동하는 거, 그거 우리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따르면, 그래서 인지과학자 톰 스태포드가 설명하기를 check-in impulse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핵심은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나오니까 버튼만 계속 주구장창 누르고 있는 거. 이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우리가 뭐야? 체크인 임펄스라고 한대요. 그지? 체크인 임펄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충동을 갖는다. 체크인 임펄스를 얘는 한글로 뭐라고 해놨나? 체크인 같은 경우는 계속 확인하는 건데, 확인하는 충동이라 써놨네. 자, 그럼 이렇게 하죠. 자, 그러니까 확인하는 충동은 누가 봐도 이 비둘기의 사례에서 우리가 추론해서 이해하면, 그러니까 비이성적, 논리적 이유로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심리적 충동이지. 이렇게 해서 도입해서 개념을 대충 이해할 수 있었고요. 당연히 이 개념은 여기까지는 너무 추상적이고 되게 밋밋하게 설명하죠. 그걸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음식과는 다르게 차라리 피조는, 즉 비둘기는 쪼으면 음식이라도 나오지, 이메일은 우리한테 오는 스팸 메일 같은 게 도움이 돼요? 우리한테 별로 보람차지도 않죠. 근데도 오히려 짜증나게 하는데도 우리가 자꾸 수시로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야.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도. 그래서 대부분은 다 짜증나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메일이 안 올 수도 있죠. 그러다가 뭔가 우리가 흥미를 잃게 하거나 뭔가 그냥 보기도 싫은 거 막 온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자주 어떻게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은 메시지를 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뭐 배송이 시작됐습니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나한테 무료 쿠폰을 전달했다든가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죠. 이메일은 대부분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하지만 가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런 충동을 느끼는 게 가끔은 그래도 재밌는 거, 좋은 거 받으니까. 그래서 계속 확인하는 거지. 그지? 이게 어쩌면 SNS를 끊지 못하는 이유이지도 않을까요? SNS,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거, 릴스라든가 유튜브의 쇼츠 같은 거 보다 보면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라는 현타가 오면서도 동시에 그런 현타가 딱 생길 쯤에 이상한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재밌거나 유익한 거 나오지. 그럼 또 몰입해서 또 봐. 그러다가 이거 뭐야 하면서 딱 끊으려고 하면 또 뭐 또 재밌는 거 나오거나 뭔가 보람찬 거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거기에 갇히는 거야. 유튜브랑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랑 틱톡이랑 네이버, 카카오 얘네 다 이것만 고민하는 애들이야. 어떻게 하면 플랫폼에 사람을 가둘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에서 해방되려면 SNS를 끊어야 돼요. 자, 요거죠. 왜? 자꾸 확인하려고 하거든. 인스타그램이 대표적이야.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시험 기간에 심심하고 무료하고 그게 힘들잖아. 시험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쩌다 인스타그램 한번 들어가면 이제 대참사예요. 최소 30분은 쓸걸?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애들 위에 스토리 몇 개 쫙 있는 거. 야, 그거 솔직히 스토리에 중요한 거 올리는 사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면 진짜 자랑을 이빠이 해야 되는 거야. 막 신혼여행을 갔다 왔거나 해.
그러면은 스토리가 아니라 글을 올리지. 아니면 카톡에다 자랑을 하지. 스토리 다 뭐예요? 잘 보면. 다 쓸데없는 거죠. 먹은 거 찍고, 오늘 하루 개 같은 일 있었던 거 순간 찍고. 근데 우리는 그 스토리에 있는 그 색깔, 그거 지우는 거에 집착하죠. 이게 바로 확인하려는 충동이야. 우리가 지금 보는 거. 지금 요거는 이메일, 옛날 글이라서 그런데요. 이게 무려 엄청 옛날 6년 전에 출제된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인스타 스토리를 생각하면 쉬워요. 그죠? 좀만 더 하다가 이제 1시간 가는 거지. 그래서 6번 보면, 그래서 이러한 보상은 예기치 못하게 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예기치 못함이 매력을 줄어뜨리냐? 아니, 오히려 더 갈구하게 되지. 재미없는 스토리 보다가 친구의 뭐 명품을 산 걸 봤다든가 차를 산 걸 봤다든가 집을 샀던 걸 봤다든가 하면 부러움과 시기 질투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솟구치고 그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매력을 감소시키진 않는다는 거야. 이러한 보상은 예기치 않게 터지기 때문에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확인을 반복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유지시키는 방법은 일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보상을 주는 게 아니야. 뭔가 불규칙적이고 뭔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도록 예기치 않음을 줘야 돼요. 알겠죠? 이거 제일 잘 건드리는 회사들이 SNS 회사들 그리고 마케팅 회사들입니다. 자, 우리 몇 월 며칠에 이벤트 할 거예요. 프로모션 할 테니까 그때 할인할 테니 많이 오세요가 아니라 그냥 탁 터뜨리는 거야. SNS에다가. 무슨 날 하면서.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나중에 예기치 못할 때 한 번씩 SNS를 통해서 이벤트가 터지니까 SNS를 계속 보게 만드는 거야. 오히려 그게 더 좋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행동의 지속성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보상 심리가 아니라 빈도와 정도에 있어서 늘 변해야 발생한다. 그러니까 지문에서는 빈도와 정도에 있어서 vary, 변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 뭐예요? 불규칙성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불규칙성이 irregularity라고 하면 되죠. irregularity. 불규칙성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내용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당연히 요거 7번 문장의 맨 마지막 당연히 뭐 나오기 딱 좋아요. 빈칸 추론 내기 딱 좋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요거 1번 하시면 되고 19번 내용 정리하죠. 그러니까 SNS 끊으세요. 저도 끊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객관화해 보시면요, SNS가 얼마나 내 인생에 해치고 있는지 오히려 내 인생을 해쳐요, SNS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지문 주제는요. 보상의 불규칙성이 확인하려는 강박을 만든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계속 지속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떤 보상이 언제,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지 않도록 예기치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과 내용 정도만, 중심 내용만 이해하시면 끝납니다.
자, 다 되셨으면 바로 44쪽 보십시오. 마지막 문장. 드디어 마지막이야. 자, 빨리 하고 끝내자. 중간고사 따라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마무리 잘해서 고득점 한번 맞아봅시다. 자, 이번 중간고사는 아마 세원고는 무난할 겁니다. 그래서 평균 평점이 애초에 지문이 어렵지 않은 상태여서 타 학교에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백마고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학교도 성적 인플레이션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평균 70, 60점 정도는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80점 맞았다고 좋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방 떨지 말고 선생님이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던 거 위주로 그리고 뒤에 지문들 순으로 그러니까 20번을 역순으로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왜냐면 선생님들도 사람이라서 뒤에서 가르친 내용들을 좀 더 잘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신 대비 할 때 저는 역설적 부교재는 역순으로 공부하라고 해요. 시험이 일주일 남았을 때. 자, short-lived. 단기간이란 뜻이죠. 자, A1은 별표 치셔야 돼요. short-term, ephemeral, transitory, fleeting, passing, momentary, brief, temporary. 다 잠깐, 빠른, 짧은 이런 뜻이야. 알겠지? A1 별표 치고 다 외우셔야 돼요. 자, free는 여기서는 공짜 돈이라고 하는데 공짜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야? 추가적으로 우리가 돈을 더 번다라는 거죠. 그래서 additional, extra, added라고 제가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healthy, 건전한, 우리 사운드 배웠잖아. sound, sturdy, solid, stable. 이것도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단어는 무난하고요. 자, so deeply that. 자, so 대시죠? 접속사죠. 너무 뭐뭐해서 뒤에 that 뭐뭐 하다. 그래서 코스트가 너무 깊어서 너무 비싸서 그래서 제품의 퀄리티를 해친다. 인과관계, 소댓은 인과관계 잡으라고 제가 리딩 부스에서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과거분사구가 명사를 수식한다. 자, were employee training needed for productivity improvements 라고 해서 앞에 있는 training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cost 덜 든다. 자, 동명사가 주어니까 그래서 cost 단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3, it's an easy investment for, 자, 진주어. 그래서 의미상의, 준동사니까 의미상의 주어 잡으면 되죠. 그 어떤 사업체가 만들어내는, 죄송해요. 입 보고 제가 무지성으로 또 가주어라고 해버렸네. 이거는 뭐냐면, 왜냐면 make가 지금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 얘를 수식하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그 어떤 회사가 만들 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투부정사 형사적 용법으로 앞에 있는 investment를 수식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의미상의 주어가 같이 끌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히려 역으로 가주어진 주어랑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잡은 겁니다. 네. 자, 그래서 productivity improvements are as important to the economy as they are. 자, 대동사죠. 왜? 여기 are 있잖아. 그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important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얘가 중요한 것만큼 똑같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동사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그래서 두냐, 알이냐 물어볼 수 있어요. 알을 가리키는 거니까 당연히 알 나와야죠. 알겠지? 자, 이렇게 하시면 끝. 자, 문장 중요한 거 없고요. 자, 바로 47쪽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그냥 내용만 알면 돼요. 근데 내용이 되게 직관적이에요. 저 이거 경영학과 다닐 때 배웠던 거라서. 자, 이것도 신기하게 이번에 중간고사 때 여러분이 경영학 지문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cutting costs can improve profitability, but only up to a point.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어느 수준까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는 게 생산성을 올리는 건 정도가 있다는 거야. 무조건적으로 오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조업자가 그 비용을 너무 깎으면 오히려 뭐 어떻게 한다? 제품의 퀄리티가 당연히 손상을 입겠지. 그지? 그러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증가된 수익성은 그러니까 단기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용을 줄여서 수익성을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아무리 해도 해봐야 단기간이지 장기간으로 지속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기업들이 다 어떻게 하면 비용을 낮춰요. 왜? 수익이 안 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물건 안 사주니까.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방법은 두 개야.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영학이 1학년 때 실제로 배우거든요. 비용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수익을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그대로면 이렇게 하거나, 그죠? 근데 여기서 제일 쉬운 게 뭐겠어요? 당연히 기업 입장에선 이거 즉 매출을 올리는 거 어려워요. 특히 경기가 안 좋으면요. 그래서 지금도 삼성전자 지금 재고 흘러 넘쳐서 지금 큰일 났죠. 막 적자 미친 듯이 나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얘네?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비용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이 직원을 자르거나 아니면은 생산을 멈추거나 줄이거나 막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비용을 줄여서 수익성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보통 경기가 안 좋을 때 회사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너무 과다하게 줄이면 너무 많이 잘라버린다든가 그리고 너무 많이 생산 단가를 낮춰버린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생기고 그 효과는 지속적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다? 생산성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산성을 올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밑에는 이제 뭐 해야 돼? 사례를 얘기해야겠지? 4번부터 6번은 이제 뭐냐면 한 사람당 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한 사람당 만들어낼 수 있는 게 3개였다면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종업원이 20명이면 60의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한 명당 뽑아낼 수 있는 게 5개다. 라고 하면 똑같은 20명인데 오히려 뭐야? 나오는 결과는 100이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을 뽑아낼 때 제대로 뽑아내라는 거야. 비용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 3으로 뽑을 수 있는 거 5로 만들면 된다라. 이게 바로 생산성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한 사람당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 내의 가용 자원을, 즉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거죠.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거예요. 자, 저 사례를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자원, 그러니까 지금 종업원 20명이야. 그럼 종업원을 줄이지 말고 종업원 한 명이 뽑아낼 수 있는 걸 늘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더 뽑아낼 수 있다는 거지. 물론 경기 침체가 오거나 너무 안 좋으면 이렇게 못해. 당연히 종업원 잘라야겠지, 그때는. 근데 그런 때가 아니라 성장할 때라면 매출 올리는 게 한계가 생겼으면 비용 줄이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생산성을 높여라.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잘 봐. 비용을 내리거나 그 매출을 올리면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 생산성을 올린다는 건 뭐냐면 비용이 그대로인데 이게 올라가는 거야. 비용이 그대로인데.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 비용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약하면요. 비용은 그대로이나 수익이 증대되는 거야. 그게 바로 생산성이 향상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무리할 때는 자, 이런 생산성 향상은 개개인의 기업에도 좋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한 경제에도 좋다.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생산성이 좋아졌어. 그럼 어떻게 해? 야, 우리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졌고, 야, 너 이제 3개 뽑을 때보다 5개를 뽑아? 고생했어. 월급 올려줄게. 이렇게 하면 직원도 좋은 거네. 그리고 전체적인 파이로 봤을 때, 한 회사에서 나오는 아웃풋, 생산량이 더 많아지니까 고객 입장에서도 더 좋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가격도 합리적으로 떨어질 거고, 그만큼 살 수 있는 양이 많아지니까 풍요롭게, 만족스럽게 누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도 좋고, 그러면 그만큼 뭐야? 소비자는 소비세 내고, 그럼 기업은 거기에 따라서 기업에 법인세를 내겠지. 그러니까 세금도 거치네. 그러니까 정부한테도 좋고, 기업한테도 좋고, 그다음에 소비자, 가게한테도 좋고. 그러니까 다 선순환 구조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성을 향상하는 건 전체적인 사이클에서도 좋다. 생태계를 이루는데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요, 어때요? 생산성을 올리면 경제도 좋다. 이런 A, B 관계가 좋죠. 그래서 이거 요약이 딱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중심 내용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수익 증대에서 핵심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수익 증대에서 핵심이고 무엇보다 한 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도 크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드디어 20번까지 끝났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복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원고는 역순으로 쭉 가시면서 20번부터 1번까지 쭉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고 유반이어 외우면 아마 틀림없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거고요. 자, 그렇게 부교재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교과서 1, 2과를 놓쳐요. 정발고는 2과만 나와요. 그리고 걔네는 어차피 한 문제밖에 안 내거든요. 부교재를 다 내는 학교니까. 그래서 걔네는 교과서를 중요하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세원고는 다르죠. 1, 2과 다 나오고 세원고는 그래도 거기서 한 3, 40%는 출제될 겁니다. 왜냐면 세원고는 부교재 문제가 다 안 나온다고 공언을 해버렸으니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빨리빨리 공부하고 교과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교과서는 서술형을 출제될 여지가 있으니까 서술형 문제 빈틈없이 다 푸시고요. 아시겠죠? 자,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그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인터넷 강의니까 만약에 혹여나 본인이 수업 듣다가 잘 모르겠거나 아니면 필기가 잘 안 보였거나 하면요. 개인 카톡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수업 때 오셔서 저한테 꼭 질문하시고 모르는 거는 확실히 다지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문제 풀러 가세요.